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추심 1, 2, 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받을 돈을 못 받으시거나 물품을 납품하시고 그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류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필드에 나와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사업자로 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샤시를 납품 시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건축업자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을로부터 의뢰를 받고 을이 건축하고 있는 주택에 샤시 공사업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건축주는 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업자 을에게 주택 건축에 대해서 도급을 주어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샤시와 관련해서 하도급을 받고 이와 관련한 샤시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총 샤시 공사금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지급하고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샤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채권 추심 1, 2, 3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 1, 2, 3 고고! 먼저 채권 추심 1입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거나 집행권을 확보하셨다 하더라도 가압류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권을 받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가압류,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사실 가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만으로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압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가압류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경우에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받는데 성공하셨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채권 추심 2입니다. 가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신 상태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한을 얻으셔야 됩니다. 보통 채권이 확실하고 상대방 채무자도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좀 더 빠른 절차인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빨리 채권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고 있거나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이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사소송 절차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든 집행권한을 확보하셨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채권 추심 3입니다. 집행권한을 받으셨다면 이 집행권한을 근거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압류 해놓은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를 하시게 됩니다. 추심과 전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하실지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심은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내가 한 번 전부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다시 집행권을 가지고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 추심을 받으시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시게 되면 제3채무자가 줄 돈이 남아있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